뒤질 거면 돈은 갚고 뒤져야지. 장례식장 입구를 가득 메운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썩을 년아. 내 애비가 우리한테 얼마나 처먹었는데. 장례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돈부터 내놔. 아저씨, 제발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버지 마지막 길인데요. 25살 갓 대학을 졸업한 김수진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애원했죠. 하지만 조폭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마지막 길. 빚쟁이 주제에 무슨 마지막 길이야 이거사. 술병이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이 그녀를 돌아봤고 비웃음을 터뜨렸죠. 어이, 이 여편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하지만 이 여성 윤지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낡은 군용 시계가 형광등 불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출근길에서, 쉬는 시간에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요. 그날은 11월 초 찬바람이 매서운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사무실이었죠. 김태훈이라고 적힌 영정사진 앞에는 국화꽃 몇 송이가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상주인 김수진 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고인의 친구 몇 명, 동네 이웃 어르신들, 그리고 멀리서 온 친척 두어 명이 전부였거든요. 수진아, 힘내라. 내 아버지 좋은 곳 가실 거야. 최노인이라 불리는 74세 은퇴교사가 수진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수진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죠. 어머니를 중학교 때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이후 장사가 안 되면서 빚이 늘어만 갔거든요. 결국 병까지 얻어 2달 전 쓰러지셨고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조차 부담스러워 수진 씨는 가장 작고 저렴한 방을 빌렸어요. 빈 소화는 쓸쓸했습니다. 흰 국화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낮은 독경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태훈 딸 어디 있어? 장례식장 입구 문이 쾅하고 거칠게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5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앞장선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건장한 체구의 인물이었습니다. 강태수 씨, 이 지역 조직 천룡의 행동대장이었죠. 저 전데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태수는 그녀를 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김태훈 딸이야? 보기보다 어리네. 겨우 20몇 살밖에 안 됐잖아. 수진아, 네 애비가 우리한테 빌린 돈이 얼만지 알아? 강태수 옆에 선 부하 중 한 명이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4,500은 되거든. 근데 이거 언제 갚을 건데? 아저씨, 저도 갖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간? 야, 이게 지금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강태수 씨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영정 사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야, 김태훈, 이 개자식아! 네가 빌린 돈은 네가 갚아야지. 죽는다고 다 끝나는 줄 알았어? 아저씨 제발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수진 씨가 다급하게 일어나 막아섰지만 강태수 씨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이년아. 쿵, 수진 씨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조문객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두려움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야, 술 한 병 따. 강태수 씨의 부하 중 한 명이 소주병을 열어 바닥에 철퍽 쏟아부었습니다. 김태훈,
저승 가서도 술이나 처먹고 살아라. 이 빚쟁이 새끼야. 술 냄새가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온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흑, 으흑. 최 노인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강태수 씨를 노려봤지만 이른이 넘은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강태수는 다시 한번 영정사진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퇴 썩을 놈. 조문객 중 한 명이 분노에 떨며 일어서려 했지만 옆 사람이 재빨리 팔을 잡아당겼어요. 가만히 있어. 저 사람들 철룡해야. 건드리면 우리도 죽어. 두려움과 무력감이 빈소안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손목에 낡은 군용시계. 윤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강태수 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소리조차 무겁게 울렸죠. 강태수 씨가 그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 여편네 뭐야?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윤지연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빈소안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태수 씨가 그녀를 천천히 돌아봤어요. 이 여편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우리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하지만 윤지연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강태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죠.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고인을 보내는 곳이에요. 돈 이야기는 밖에서 하세요. 야, 이것 봐라. 내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이야, 강태수 씨가 윤지연 씨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그의 체구가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죠. 조문객들은 숨을 죽였어요. 저 여자도 당하겠구나. 에휴. 언니 괜찮아요.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바닥에 주저앉았던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라고? 강태수 씨가 비웃으며 손을 뻗어 윤지연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윤지연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강태수 씨의 손목이 역으로 꺾이면서 그의 몸이 앞으로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으악, 아파. 형님. 부하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윤지연 씨는 이미 강태수 씨의 팔을 비틀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관절 꺾기 기술이었죠. 이거 나. 강태수 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윤지연 씨는 힘을 조금 더 주며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조문객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 노인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윤지연 씨를 바라봤죠. 저 아이가 저런 실력이 있었다니. 야, 멍 때리지 말고 전현 당장 떼어내라고. 강태수 씨가 고함을 지르자 부하 4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위험해요. 수진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윤지연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태수 씨를 놓으며 몸을 낮췄고 달려드는 첫 번째 부하의 정강이를 정확히 걷어찼어요. 탁! 으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주먹을 크게 휘둘렀지만 윤지연 씨는 손목을 잡아 비틀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쾅! 크! 세 번째 부하는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윤지연 씨는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찍어 날렸습니다. 네 번째 부하는 겁을 먹고 주춤거렸지만 윤지연 씨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쿵! 불과 15초도 안 돼서 4명 모두 바닥에 신음하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조문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 노인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헉! 강태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지연 씨를 쳐다봤어요. 너 대체 누구야? 어디서 배웠어?
윤지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강태수 씨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죠. 손목에 낡은 군용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강태수 씨는 이를 갈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듯 했죠. 윤지연 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칼 같은 거 꺼내지 마세요. 손목 부러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강태수 씨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짜였습니다.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걸 강태수 씨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젠장, 야들아, 다 일어나. 강태수 씨가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은 신음하며 일어나 비틀거렸죠. 야, 빨리 일어나라고. 강태수 씨의 고함에 부하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형님, 저 여자 장난 아닌데요. 닥쳐, 겁먹지 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장례식장 입구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경찰관은 30대 후반, 경위 계급장을 단 박성우 씨였죠. 아, 경찰 왔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우 씨는 장례식장 안을 둘러봤어요. 바닥에는 소주병이 깨져 있었고 조폭들은 멍이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는데 폭력 사건이 있었나요? 아, 경찰 아저씨. 저 여자 좀 봐요. 우릴 갑자기 때렸다고요. 강태수 씨의 부하가 재빨리 소리쳤어요. 뭐? 저 여자가요? 박성우 씨가 윤지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는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난동을 피웠어요. 술도 뿌리고 제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욕도 하고요. 수진 씨가 급히 외쳤습니다. 박성우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강태수 씨를 알고 있었거든요. 철룡의 이 지역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일단 모두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시죠. 박성우 씨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윤지연 씨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기 CCTV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누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는지 나올 거예요. 아, 그건. 박성우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태수 씨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야, 경희,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우린 그냥 빚받으러 온 건데 저 여자가 갑자기 우리를 때린 거라니까. 최 노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이보시오. 제가 처음부터 다 봤소. 저 사람들이 먼저 소란 피우고 상주를 밀쳐 넘어뜨렸어요. 할배는 가만히 계세요. 노인네가 나서면 다쳐요. 강태수 씨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윤지연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연이에요. 저는 고인의 친구 딸이고 수진이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박성우 씨가 그녀를 다시 쳐다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지연? 혹시?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지연 누나? 오랜만이야, 성우야. 윤지연 씨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성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향 후배, 어릴 적 동네에서 함께 자란 사이였죠. 하지만 그녀가 군대에 간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었거든요. 누나가 왜 여기에? 이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문 왔어. 강태수 씨가 둘의 대화를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오, 경희하고 아는 사이네? 그럼 더 좋지, 야. 경희, 이 여자 폭행죄로 바로 연행해. 우린 고소할 거야. 박성우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지연 씨를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철룡의 힘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일단 파출소로 가서. 성우야. 윤지연 씨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넌 경찰이잖아. 경찰은 누구 편도 아니고 법 편이어야 해. 박성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하? 웃기네, 법 타령. 강태수 씨가 껄껄 웃으며 박성우 씨 옆으로 바싹 다가갔습니다.
야, 경희, 우리 조직 알지? 철룡해, 이 동네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박성우 씨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때 윤지연 씨가 손목에 낡은 군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성우야, 기억나? 내가 고등학교 때 동네 불량배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누가 너 도와줬는지. 박성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박성우 씨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죠. 동네 불량배 5명이 그를 골목에 몰아넣고 돈을 뜯으려 했을 때였어요. 돈 내놔, 빨리. 저 돈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주머니 털어. 바로 그때 윤지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21살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단 3분 만에 불량배들을 모두 제압했었죠. 성우야, 괜찮아? 누나. 그날 이후 박성우 씨는 윤지연 씨를 평생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처럼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경찰이 되었거든요. 기억나지? 윤지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성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 기억나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도 알겠지? 박성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강태수 씨를 돌아봤어요. 강태수 씨, 일단 당신들부터 파출소로 가시죠. 뭐? 야, 경희, 정신 차려. 우리가 피해잔데. 강태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피해자는 저 상주 아가씨예요. 장례식장 CCTV 확인하면 다 나올 겁니다. 당신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상주를 폭행했다는 게. 박성우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강태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이 새끼가 진짜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저는 법 편입니다. 박성우 씨가 윤지연 씨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이를 갈았어요. 좋아, 경희, 너 두고 봐. 우리 조직 형님들한테 다 이를 거야. 너 경찰 생활 끝났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박성우 씨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제복 입은 경찰 앞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좋아, 가자, 야들아. 강태수 씨가 부하들을 이끌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윤지연 씨를 돌아봤죠. 야, 이거 끝이 아니야. 너 두고 봐. 윤지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강태수 씨 일행이 나가자 장례식장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수진 씨가 윤지연 씨에게 달려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괜찮아. 윤지연 씨가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성우 씨가 다가왔어요. 누나, 오랜만에 뵈서 반가운데 상황이 이래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성우야. 그런데 누나, 철룡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박성우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연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실력을. 할아버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윤지연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성우 씨가 윤지연 씨의 손목을 바라봤어요. 낡은 군용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나, 그 시계. 응, 아직도 차고 있어. 윤지연 씨가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박성우 씨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누나, 저 이만 가볼게요. 파출소에서 정리할 게 많아서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응, 고마워, 성우야. 박성우 씨가 나가고 장례식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윤지연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강태수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힘내라. 고인 명복을 빕니다. 빈소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윤지연 씨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수진이 제가 잘 지켜줄게요. 수진 씨가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지연이 저 아이 참 의리 있는 아이야. 그날 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빈소에는 수진 씨와 윤지연 씨, 그리고 최 노인만 남아 있었어요. 수진아, 좀 쉬어.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윤지연 씨가 수진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전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수진 씨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최 노인이 따뜻한 차 두 잔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라도 마시게. 둘 다 힘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윤지연 씨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최 노인은 윤지연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지연아,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는 줄 몰랐구나.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윤지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목에 낡은 군용시계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할아버지. 군대? 여자가 군대를? 최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 있었거든요. 7년 동안. 수진 씨도 눈을 크게 떴어요. 언니가 특전사였어요? 응, 그런데 지금은 전역했어. 윤지연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근데 왜 전역한 거야? 군인으로서 잘 나가고 있었을 텐데. 윤지연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을 못 지켰거든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윤지연 씨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 노인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때 수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네. 수진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수진, 나 강태수야. 전화기 너머로 강태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집이 어디더라? 맞다, 신림동 반지하 원룸이지? 어떡해. 내가 못 살아내는 게 어딨어. 김수진, 내 아버지 빚은 안 없어졌어. 알지? 저기요, 제가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시간? 웃기네. 오늘 밤 12시까지 2천만 원 준비해. 못 준비하면 내 집 불 지를 거야. 네? 그건. 아 참, 낮에 그 여자 윤지연인가? 그년도 조심하라고 전해. 우리 형님들이 가만 안 둘 거라고.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온몸을 떨며 주저앉았어요. 언니, 어떡해요.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집까지 불 지른대요. 수진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윤지연 씨가 수진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최 노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파렴치한 놈들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다고 이제 협박까지 하는구나. 윤지연 씨는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 12시까지.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니, 전돈이 없는데 통장에 겨우 30만 원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수진이가 울먹였고 윤지연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수진아,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언니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윤지연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우야? 나 지연이야. 누나, 무슨 일이세요? 강태수가 수진이한테 협박 전화를 했어. 오늘 밤 12시까지 2천만 원 안 주면 집에 불을 지른대. 뭐요? 그건 명백한 협박죄인데요. 박성우 씨의 목소리가 격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제가 지구대 애들 데리고 갈게요. 고마워, 성우야. 근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누나. 오늘 밤 내가 강태수를 직접 만날 거야. 네. 누나, 위험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만약을 대비해서 경찰들 대기시켜놔. 누나. 믿어줘, 성우야. 윤지연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아, 혼자 가려는 거야? 위험하잖아.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 이런 상황 많이 겪어봤어요. 윤지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죠. 밤 10시. 윤지연 씨는 검은 정장 재킷을 벗고 흰 셔츠만 입은 채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언니, 정말 혼자 가는 거예요? 수진 씨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수진아, 넌 여기서 아버지 곁에 있어. 하지만 저 사람들 여러 명일 텐데요.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충분해. 윤지연 씨가 손목의 군용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최노인이 다가왔어요. 지연아,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최노인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근데 전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윤지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할아버지,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수진이 잘 지켜주세요. 알았다. 조심해라. 윤지연 씨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강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 윤지연? 내가 왜 전화를 해? 강태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대신 내가 돈 가져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가? 재미있네, 좋아. 신림동 공터로와 자정까지. 알았어요. 야, 그리고 경찰 데려오지 마. 데려오면 진짜 그의 집 불태운다? 혼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지연 씨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아저씨, 신림동 공터로 가주세요. 신림동 공터요? 거기 밤에 위험한데.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윤지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7년 만이네, 이런 상황이.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전사 시절, 작전 중 전우를 잃었던 그날이 떠올랐죠. 지연아, 너 먼저 가. 난 괜찮아. 안 돼, 같이 가야지. 지연아, 제발. 총성이 울렸고 전우는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윤지연 씨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번엔 반드시 지킨다. 택시가 신림동 공터 앞에 멈췄습니다. 아가씨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여기 밤에 사람 없는 곳이에요. 괜찮아요. 아저씨, 요금 여기 있어요. 윤지연 씨가 돈을 건네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공터는 어두웠어요.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저 멀리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연 씨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승합차 문이 열리더니 강태수 씨와 부하 7명이 내렸습니다. 오, 진짜 혼자 왔네? 강태수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어디 있어? 돈은 없어요. 윤지연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 돈 없이 왔어? 대신 거래를 하나 하죠. 거래? 무슨 거래? 강태수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수진이 빚 제가 대신 갚을게요. 분할로. 분할? 웃기네. 야, 이 여자가 지금 장난해? 부하들도 킥킥거렸습니다. 윤지연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후로 수진이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야, 내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강태수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제안? 좋아. 그럼 내 제안은 이거야. 강태수 씨가 손가락을 딱딱 꺾으며 다가왔어요. 너 오늘 여기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생각해 볼게. 그건 안 되겠는데요. 윤지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강태수 씨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윤지연 씨를 둘러쌌습니다. 8명 대 1명. 야들아, 저 여자 오늘 제대로 혼내줘. 단 죽이지는 마. 병원 신세 정도만 치게 해. 알겠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윤지연 씨를 향해 다가왔어요. 윤지연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군용시계를 한번 쳐다봤죠. 이번엔 반드시 지킨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하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가장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너 각오해. 쇠파이프가 윤지연 씨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윤지연 씨는 몸을 살짝 숙여 피한 뒤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고 남자는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어요. 하나. 윤지연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이런, 다 같이 덤벼. 윤지연 씨는 오른쪽 남자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쳐내며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죠. 동시에 왼쪽 남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둘, 셋. 강태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저 여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하가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어요. 형님, 우리가 해치웁니다. 윤지연 씨는 낮게 몸을 숙여 첫 번째 몽둥이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몸을 돌려 두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넘어진 남자의 배를 발로 차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남자가 다시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윤지연 씨는 그의 팔을 잡아 꺾으며 몽둥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몽둥이로 남자의 무릎을 쳤어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넷, 다섯. 이제 남은 건 두 명과 강태수 씨뿐이었습니다. 야, 야들아, 정신 차려. 강태수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여섯 번째 부하가 주먹을 크게 휘둘렀지만 윤지연 씨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여섯, 일곱 번째 부하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 저 여자 인간이 아니에요. 이 새끼야, 도망가지 마. 하지만 남자는 도망치려다 윤지연 씨에게 발목을 잡혔어요. 그녀는 남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팔을 꺾었습니다.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쳤죠. 일곱. 윤지연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숨은 조금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제 남은 건 강태수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강태수 씨가 뒷걸음질 쳤어요. 윤지연 씨가 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냥 수진이 언니예요. 거짓말. 일반인이 이럴 리 없어. 강태수 씨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이 번쩍이며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다가오지 마, 찌른다. 윤지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 내려놔요. 닥쳐. 내가 누군 줄 알아? 철룡의 행동대장이야. 나 건드리면 우리 조직 형님들이 가만 안 둬. 그래서요? 윤지연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태수 씨가 칼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윤지연 씨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강태수 씨는 무릎을 꿇었어요. 윤지연 씨는 그의 어깨를 눌러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덟. 아파, 나 줘. 이제 들어요, 강태수 씨. 윤지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수진이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또 접근하면 그땐 제가 직접 당신 조직 찾아갈 거예요. 뭐. 그리고 당신 조직 형님들한테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강태수 씨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거든요. 알았으니까 놓아줘. 윤지연 씨가 그를 놓아주자 강태수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지연 씨가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빚 법적으로 정리할 거예요. 불법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죠? 뭐야. 경찰한테 다 신고할 거예요. 당신들이 한 협박, 폭력, 전부 다요. 강태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지연 씨.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박성우 씨가 경찰들을 데리고 달려왔어요. 누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성우야. 박성우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 누나 혼자? 응, 걔네들이 먼저 공격했어.
CCTV 있을 거야. 윤지연 씨가 공터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CCTV가 있었거든요. 강태수, 널 체포한다. 협박죄, 폭력 교사죄로. 박성우 씨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야, 경희, 이거 정당방위야. 저 여자가 우릴 먼저 때렸다고. CCTV 확인하면 다 나올 겁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박성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들이 강태수 씨와 부하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연 씨는 손목에 군용시계를 쓰다듬었어요. 이번엔 지켰어.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평온했습니다. 강태수 씨와 조폭들이 경찰에 연행된 후 더 이상 소란은 없었어요. 수진 씨는 영정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 괜찮아요. 윤지연 씨는 옆에서 그녀를 지켜봤어요. 최 노인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아, 지연아, 이거라도 먹어라. 둘 다 밤새 한숨도 못 잤잖니. 고마워요, 할아버지. 세 사람이 조용히 죽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의 뒤로 양복을 입은 부하 2명이 따라왔어요. 누구세요? 수진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영정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놓으며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는 수진 씨를 돌아봤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저는 철룡의 회장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철룡의 회장, 이 지역 뒷골목을 장악한 조직의 최고 보스였습니다. 수진 씨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죠. 윤지연 씨가 재빨리 수진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진혁 씨가 윤지연 씨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윤지연 씨군요. 소문 들었습니다. 우리 행동대장을 혼자서 제압했다면서요? 먼저 공격한 건 당신 부하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윤지연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최진혁 씨는 수진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진 씨, 우리 조직원들이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진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기요. 그리고 이것은 작은 조의금입니다. 최진혁 씨가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어요. 윤지연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윤지연 씨. 최진혁 씨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강태수처럼 장례식장에서 행패 부리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믿을 수 없는데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최진혁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고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수진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고인께서 저한테 밥을 주셨죠. 공짜로요. 최진혁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김태훈 씨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실 때였죠. 저는 그때 거리를 떠돌던 10대 불량배였고요. 수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요? 네, 고인은 제가 굶주린 걸 보시고 일주일 동안 매일 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야, 사람은 배불러야 생각을 할 수 있다. 넌 아직 어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요. 최진혁 씨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저는 결국 이 길로 들어섰지만 그분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윤지연 씨는 그의 눈을 주시했어요.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알아내려는 듯했죠. 최진혁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강태수가 빚받으러 여기 온 걸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인의 장례식에 그런 짓을 하다니요. 그는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수진 씨, 아버님 빚은 이제 없습니다. 제가 다 처리했어요. 네? 그게 무슨...
그리고 강태수는 우리 조직에서 영구 제명했습니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윤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답입니다. 최진혁 씨가 윤지연 씨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윤지연 씨, 당신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저한테요? 당신이 우리 조직원들을 혼내준 덕분에 저는 제 조직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인의 딸한테 빚독촉을 하다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최진혁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빈소안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최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조폭 회장이 직접 사과하러 오다니. 수진 씨가 윤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이게 꿈은 아니죠? 아니야, 진짜야. 윤지연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난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장례식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를 화장장으로 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사랑했어요. 편히 쉬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지연 씨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진아, 이제 괜찮을 거야. 언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내가 옆에 있을게. 화장이 끝나고 수진 씨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최 노인이 다가왔어요. 수진아, 힘들겠지만 이제 앞을 봐야 해. 내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야. 네, 할아버지. 세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박성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수진 씨, 고생 많으셨어요. 성우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윤지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성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요. 따로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응, 그래. 윤지연 씨는 수진 씨와 최 노인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했어요. 둘만 남자 박성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철룡의 최진혁 회장 말인데요. 응, 아까 사과하러 왔더라. 그 사람 조금 이상해요. 박성우 씨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상하다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최진혁은 원래 그렇게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성우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사람은 냉혈한이거든요. 자기 조직원이 잘못해도 절대 제명 같은 건 안 해요. 오히려 더 세게 밀어주는 스타일이죠. 윤지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오늘 한 행동은 연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박성우 씨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누나, 조심하세요. 최진혁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이 일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윤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성우야, 고마워. 그리고 누나. 박성우 씨가 윤지연 씨의 손목을 바라봤어요. 낡은 군용시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계, 특전사 시절 받은 거죠? 응. 누나가 전역한 이유,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윤지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성우야, 나 전역하기 전에 작전 하나 실패했어. 작전이요? 응, 인질 구출 작전이었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윤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동료 한 명이 죽었어. 내 눈앞에서. 박성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동료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 시계를 줬어. 지연아, 넌 살아서 사람들을 지켜줘라고 하면서. 윤지연 씨가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나 전역했어. 더 이상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서. 누나. 근데 성우야, 이번에 수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이야. 윤지연 씨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게 내 동료가 바란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박성우 씨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누나, 멋있어요.
고마워 성우야.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윤지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지연 씨, 저 최진혁입니다. 윤지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혼자 오셔도 됩니다. 위협할 생각 없어요. 윤지연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성우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누나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윤지연 씨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몇 시죠? 저녁 7시.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성우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누나, 진짜 혼자 가실 건 아니죠? 성우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넌 만약을 대비해서 경찰들 대기시켜놔, 알았지? 윤지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성우 씨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윤지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최진혁, 넌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곧 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윤지연 씨는 최진혁 씨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빌딩 12층, 문패에는 대성종합건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최진혁 씨는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셨군요. 앉으세요. 윤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윤지연 씨, 당신 특수전사령부 출신이죠? 윤지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조사를 했어요. 윤지연 37세, 특전사 7년 복무 후 전역, 계급은 중사였죠. 최진혁 씨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수진 씨를 돕는지 궁금했어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저는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의 일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사람, 요즘 세상에 흔치 않죠. 최진혁 씨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보안팀장으로 와주세요. 연봉 1억입니다. 윤지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제가 왜 조폭 조직에 들어가야 하죠? 서류를 책상에 밀어냈습니다. 조폭이라는 말이 싫으시면 민간 보안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믿을 수 없네요. 윤지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하고는 일 안 해요. 그럼 약한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면요? 최진혁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 조직도 변해야 해요. 강태수 같은 놈들을 쫓아내고 제대로 된 보안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당신이 도와주세요. 거절할게요.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윤지연 씨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최진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제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그리고 윤지연 씨. 뭐죠? 조심하세요. 강태수한테는 형이 하나 더 있어요. 강민석이라고 더 위험한 사람이죠. 윤지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동생 복수하러 올 겁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없을 거예요. 언제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일 겁니다. 최진혁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위험하면 연락하세요. 윤지연 씨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강민석, 또 다른 적이 나타났구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성우 씨였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금 나오는 중이야. 다행이다. 그런데 누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수진 씨가 사라졌어요. 윤지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언제부터? 1시간 전부터요. 최노인 할아버지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사라졌대요. 전화도 안 받고요. 지금 어디야? 수진 씨 집 앞이에요.
근처 CCTV 확인하고 있어요. 나 지금 바로 갈게. 윤지연 씨가 엘리베이터에 뛰어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제발 무사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신림동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윤지연 씨는 수진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강민석, 설마. 불안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지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이 강민석인가요? 오, 눈치 빠르네. 맞아. 나 강민석이야. 수진이 어디 있어요? 윤지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궁금해? 그럼 한강 철교 밑으로 와. 혼자 30분 안에 안 오면 이해 죽어. 수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건 내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달렸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택시가 한강 철교 근처에 멈췄습니다. 윤지연 씨는 차비를 던지고 뛰어내렸어요. 밤하늘 아래 한강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철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에 수진 씨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윤지연 씨가 달려가려는 순간 그림자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둘렀네. 윤지연.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강민석 씨, 강태수 씨보다 덩치도 크고 눈빛도 더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이 놓아줘요. 놓아줘? 하? 웃기네. 내가 우리 동생 경찰한테 넘긴 거 알지? 강민석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먼저 잘못했어요. 잘못? 빚받으러 간 게 잘못이야? 강민석 씨가 목을 꺾으며 다가왔어요. 내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내가 나서서 우리 동생 인생 망쳤잖아. 법대로 한 거예요. 법? 야, 이 여편네가 진짜 법 타령하네. 강민석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뒤에서 부하 5명이 나타났어요. 형님, 저 여자 혼내줄까요? 아니, 내가 직접 할 거야. 강민석 씨가 윤지연 씨를 노려봤습니다. 오늘 내가 무릎 꿇고 빌면 저 애는 살려줄게. 그건 안 돼요. 윤지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강민석 씨가 칼을 꺼냈어요. 날이 번쩍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무릎 꿇을 거야, 말 거야? 윤지연 씨는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는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지만 눈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도망가요. 하지만 윤지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강민석 씨가 소리쳤어요. 윤지연 씨가 손목에 군용시계를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무릎 꿇지 않아요. 대신 당신을 쓰러뜨릴 거예요. 뭐? 그리고 수진이를 구할 거예요. 윤지연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민석 씨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죽어. 윤지연 씨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하지만 강민석 씨는 강태수 씨와 달랐습니다. 힘이 엄청났거든요. 그는 윤지연 씨를 밀쳐냈습니다. 윤지연 씨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오, 힘 좀 쓰네. 근데 나한테는 안 통해. 강민석 씨가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윤지연 씨는 팔로 막았지만 칼날이 팔뚝을 스쳤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수진 씨가 재갈 너머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지연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사람 진짜 강하네. 강민석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이제 무릎 꿇을래? 윤지연 씨는 대답 대신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 씨는 그녀의 주먹을 받아내며 배를 가격했어요. 윤지연 씨가 쓰러졌습니다. 하? 별거 아니네. 강민석 씨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지연 씨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강민석 씨가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이게 특전사 출신이라고? 실망인데? 자, 이제 무릎 꿇어. 그럼 살려줄게. 강민석 씨가 칼을 목에 갖다 댔습니다.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지연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강민석 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동시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강민석 씨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뭐야? 윤지연 씨는 재빨리 일어나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속았죠? 인연이. 강민석 씨가 발버둥 쳤지만 윤지연 씨는 놓지 않았어요. 저는 특전사에서 배웠어요. 약한 척하다가 적을 방심시키는 법도요. 윤지연 씨가 그의 팔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강민석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야, 야들아, 뭐해? 당장 전연 떼어내. 부하 5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윤지연 씨는 강민석 씨를 놓고 재빨리 몸을 낮췄어요. 첫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윤지연 씨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몽둥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몽둥이로 세 번째 부하의 무릎을 쳤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하는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윤지연 씨는 몸을 돌려둘 다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불과 20초 만에 5명 모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너 대체 이제 1대1이네요. 윤지연 씨가 강민석 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팔뚝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민석 씨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진짜로 죽여주지. 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윤지연 씨는 침착하게 그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칼이 날아오는 순간 그녀는 몸을 숙여 피하며 강민석 씨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강민석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윤지연 씨는 그의 손목을 잡아 꺾으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끝이에요. 윤지연 씨가 그의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강민석 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윤지연 씨는 재빨리 수진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재갈을 풀고 밧줄을 끊었어요. 언니, 무서웠어요. 수진 씨가 윤지연 씨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윤지연 씨가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우 씨가 경찰들을 데리고 달려왔어요. 누나, 수진 씨, 성우야, 늦었어. 윤지연 씨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성우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쓰러진 강민석 씨와 부하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누나 혼자? 응, 다 끝났어. 강민석 체포해. 경찰들이 강민석 씨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야, 나라고. 강민석 씨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강민석, 당신은 납치죄, 살인미수죄로 체포합니다. 박성우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지연 씨는 팔뚝의 상처를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누나,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윤지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였습니다. 언니, 수진 씨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침대에서 윤지연 씨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언니 깼어요? 옆에서 수진 씨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여기가 병원이에요. 언니 어젯밤에 쓰러졌잖아요. 수진 씨가 물 한 컵을 건넸어요. 윤지연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물을 마셨습니다. 팔뚝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대요. 미안해, 수진아, 걱정 많이 했지? 언니가 뭘 미안해요. 언니가 저를 구해줬는데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윤지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성우 씨가 들어왔어요. 누나 깨셨네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박성우 씨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좋은 소식 있어요. 강민석이랑 강태수 둘 다 기소됐어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철룡에도 경찰 수사 들어갔어요. 최진혁 회장까지 조사받고 있고요. 윤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야,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누나야말로요. 박성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최 노인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깼구나. 몸은 좀 어때? 할아버지, 괜찮아요. 내 덕분에 수진이가 무사했어. 정말 고맙다. 최 노인이 윤지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요즘 세상에 내 같은 사람 흔치 않아. 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이 아버지도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계실 거야. 수진 씨가 윤지연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응?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진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려고요. 언니랑 박성우 오빠처럼요. 윤지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언니가 저한테 보여준 용기, 저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수진 씨가 윤지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약했을 때 언니가 지켜줬잖아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지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진아, 넌 이미 강한 아이야. 언니 덕분이에요. 박성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경찰 되면 저랑 같이 일해요. 제가 잘 가르쳐 줄게요. 네, 오빠. 수진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윤지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목에 군용시계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제대로 한 것 같아. 이번엔 누군가를 지켰어. 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동료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윤지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넌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더구나. 최 노인이 윤지연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보여. 내가 그 아픔을 이겨낸 것 같아. 윤지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일주일 후 윤지연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팔뚝의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아직 붕대는 감겨 있었어요. 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수진 씨가 윤지연 씨의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넌 학교 가야지. 오늘은 괜찮아요. 언니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언니, 어디로 갈까요? 일단 집으로 가자.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윤지연 씨는 문득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소란, 강태수와의 싸움, 강민석과의 대결.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언니, 뭐 생각해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 저 어제 경찰 공무원 시험 원서 냈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수진아, 축하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제게 용기를 줬어요. 수진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지연 씨가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할 수 있어, 수진아. 택시가 윤지연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리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최진혁 씨였습니다. 윤지연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윤지연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최진혁 씨? 걱정 마세요. 위협하러 온 거 아닙니다. 최진혁 씨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려고요. 감사 인사요?
당신 덕분에 우리 조직이 정리됐어요. 경찰 수사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최진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합법 사업만 할 겁니다. 철룡에도 해체하기로 했어요. 윤지연 씨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힘은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했죠. 최진혁 씨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새 회사 명함이에요. 정식 보안회사 차렸어요. 혹시 마음 바뀌면 연락 주세요. 윤지연 씨는 명함을 받았지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전 제 길을 갈게요. 알았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최진혁 씨가 떠나고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안 가는 거예요? 연봉도 좋다던데요. 응,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윤지연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어요. 수진아,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좋아요, 언니.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윤지연 씨는 손목에 군용시계를 보았어요. 나 이제 괜찮아.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를 지키며 살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윤지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갈 거라는 거요. 3개월 후, 수진 씨는 경찰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했습니다. 언니, 1차 붙었어요. 수진 씨가 기뻐하며 윤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짜? 축하해, 수진아.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윤지연 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전화를 끊고 윤지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지금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고 웃으며 인사하는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저기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길을 잃어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윤지연 씨는 할머니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있네요. 할머니가 윤지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지연 씨는 생각했어요. 힘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를 지키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윤지연 씨는 손목에 군용시계를 벗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이제 난 괜찮아. 내가 바란 대로 살고 있어. 시계는 조용히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윤지연 씨는 다시 카페로 출근했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은 달려갈 거라는 걸요. 힘은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권력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키는 겁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겁니다. 윤지연 씨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도 박성우 씨도 최노인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복잡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요. 윤지연 씨는 오늘도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힘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작은 일상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